안녕하세요. 원광고등학교 재학 중인 1학년 김성인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면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인 온라인 클래스는 대면 수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집니다. 과연 온라인 클래스가 최선의 선택일지 궁금증이 들고 다른 대체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 동광초등학교 6학년 문승우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 온라인 수업을 처음 접하게 되어 어색하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응이 돼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날은 등교 준비 시간도 절약되고 개인적인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온라인 수업을 기대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예전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 그때에도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 것인지 아니면 등교 수업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아주 좋은 질문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상윤 학생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직접 수업을 듣고 또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수학여행도 가고 하는 것이 이제 대면 수업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질문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수업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우리 그 제주의 문승우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적응을 잘해서 쌍방향 수업, 실제 교실에서 하는 수업처럼 이루어지는 수업이 70%가 넘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업은 원칙적으로는 그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정서적인 면이나 학습의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 수업은 불가피한 상황 또는 특별한 상황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으로 대체제보다는 서로 보완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빵 먹을 때 음료수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면 더 맛있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문승우 학생은 지금 적응이 잘 되어서 원격 수업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수업을 하면 이제 학교에서 하는 대면 수업을 정상적인 등교가 이루어지면 대면 수업을 기본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원격 수업을 병행해서 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우리 문승우 학생이 3.1 독립운동에 대해서 궁금한데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아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독립기념관에 가고 또 제주에서 독립운동했던 곳에 우리 문승우 학생은 가서 원격으로 같이 연결해서 수업을 하고 요즘에 메타버스 같은 것을 통해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수업들이 좀 일상화되게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수업을 많이 하지만 필요할 때는 전문가를 원격으로 모시거나 다른 지역과 연결해서 수업하거나 집에서 공부해 오거나 이런 수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을 통해서 학교에 그런 시설도 갖추어주고 학생들이 첨단의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성중학교 2학년 정세현입니다. 저는 백신과 방역수칙 관련 정책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 정세은 학생이 이 백신 접종이나 방역 관련된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전달이 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백신 접종이라든지 방역 관련 정책은 한 부처만의 일이 아니라 전 부처가 전 국민적인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중앙 이 재난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중앙 재난대책본부죠. 그 중대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 총리께서 이제 본부장을 맡고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가 이제 부본부장을 맡고 다른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매일 아침마다 중대본 회의라고 해서 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가 발생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중대본 회의를 거의 이제 매일 하면서 거기서 전체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공유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제안들이 나오면 그 제안들과 관련된 부처들끼리 또 실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보건복지부나 질병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 필요한 방역 기준이라든가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고 또 지원해야 되는 방역 인력이나 이런 정책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또 협의를 해서 예산이나 정책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학교에 전달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방역 지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 부처와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 거의 시줄 날줄로 연결된 협력적인 체계들을 가지고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부가 중심이 되되 관련된 기관들과 교육청까지를 포함해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의견들, 그러니까 교사들 단체들이라든지 학부모 단체나 또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정책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굉장히 긴급하게 막 악화가 되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현장의 의견들이 충분히 이렇게 반영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어서 현장에서 어떤 정책들이 결정해서 전달됐을 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아마 방역 패스도 마찬가지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세은 학생이 궁금해했던 방역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의 전 부처와 전 관련 기관들이 다 지자체까지를 포함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말씀을 주시고 제안을 주시면 교육부가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